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외워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 20개를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는 게 많아서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자료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요, port, travel과 같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mountain, river 등등과 같이 20개의 단어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배워보면서 우리 어떻게 배우고 있죠? 네, 단어 하나, 뜻 하나 배우면서 발음 연습해보고 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port, port예요. port. 자, 이게 항구란 뜻입니다. 항구란 뜻인데요. 이거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되는 거 passport죠. 자, 이 passport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나가다, 패스하다, 우리 사법고시 통과하는 걸 사시 패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하이 패스를 통해서 고속도로도 슝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게 pass인데요. 넘어가는 게 pass인데 port, 항구를 넘어가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바로 우리의 신분증이 바로 passport 여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항 가실 때뿐만 아니고 실제로 예전에 비행기 안 떴을 때 항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 passport 있어야겠죠. 그래서 passport가 여권이고요. airport 하면 항구는 항구인데 port, 항구는 항구인데 air, 공기를 통해서 배처럼 항구처럼 쭉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에어포트 공항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수입,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걸 import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 써놨죠. import예요. 이거랑 반대로 수출하는 걸 expor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항구라는 단어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port에서 연관된 단어가 너무 많죠. passport, airport, import, export 하고 port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나 많은데 그 연관성이 다 국경을 벗어나는 무언가 항구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항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port, port. 그냥 우리 커피포트처럼 포트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알 발음 좀만 넣어주시면 돼요. port 하고요. 그럼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 여행이라는 단어고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우리가? travel. 영어로요. travel. vol. 해서 정확히 읽는 거 하면 앞에 있는 트레는요. travel. 약간 추에 가깝게 travel 해서 VEL은 중간에 이 발음 안 나죠? VL만 발음해 줍니다. vol 해서 travel이 되겠어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travel. travel. 좋아요. 이게 여행이라고 그냥 우리 지금 명사 20개 배우고 있는데 명사로도 그냥 어떤 명사가 그냥 사물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이름이죠. 쓰이지만 travel, 여행하다라고 하는 동작이 포함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travel 뒤에다가 er 붙여서 제가 플러스 er 해놨는데 traveler라고 하면 여행하는 사람을 traveler라고 해요. 여행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걸 제가 제목 맞나? 트래블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트래블러라고 하고 보통 우리 단어 뒤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요. 이 travel이랑 여러분 trip이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해요. 뉘앙스가 travel 같은 경우는요. 좀 멀리 가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베트남, 필리핀, 뭐 동남아 최소한 동남아 정도 가는 게 해외로 가는 게 travel 느낌이라면 trip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짧게 그리고 길지 않게 가는 느낌이 trip입니다. 뭐 우리가 잠깐 저기 강원도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건 trip에 더 가깝겠고요. 뭐 외국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저기 전라남도 땅끝마을까지 가서 뭐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 온다. 이런 건 좀 트래블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트립 같은 경우는 동사로 해서 여행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도 않고요. 근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travel 이거 하나. 얘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니까 여행하다는 travel 이거 하나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요.
gym, gy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셨죠? 요새는 그 헬스장에 gym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 헬스장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health club?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health club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헬스장, 영어로는요, 실제로 헬스장보다는요, gym이라는 표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gym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엮기 드는 헬스장도 gym이지만 뭐 농구하는 곳 아니면 뭐 체육관 같이 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보통 gym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헬스장에서도 아니 헬스클럽이란 단어가 영어로 맞는 표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gym을 계속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요, 헬스장은 gym 내지는요 fitness 클럽 정도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health 하면 건강이죠. 클럽은 뭐 동호회라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클럽이라고 하고요. 네, fitness 역시도 마찬가지죠. fitness 클럽 내지는 gym 해주시는 게 헬스장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길인 것 같고요. 이 gym은 gymnasium이라고 하는 외래어에서 따와서 줄인 게 gym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gym 해주시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체육관은요, gym, gym. 네, gym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는요, 또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잘못 쓰여지고 있는 단어예요. diet. 우리 다이어트 한다라고 아마 여성분 중에 한 80% 이상은 늘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계신 여성분들 다, 제 어머니 포함해서 늘 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고, 다이어트에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온 국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원래는 영어로는 다이어트 하면 식단 내지는 식습관 내지는 식사 같은 거예요. 먹는 것과 관련된 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애들이 나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식단 관리, 식습관 관리 정도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우리 사실 다이어트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죠? 먹는 거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적게 먹거나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사실 이 두 개가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요 그냥 살 빼는 운동하는 걸 다이어트라고 안 하고 그냥 나 체중 조절 중이야, 체중을 빼고 있는 중이야 등등으로 말합니다. 근데 뭐 다이어트라고 한다고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이 말을 썼을 때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다이어트라고 알고 계셔도 돼요. 다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다이어트 하면 식단에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제가 healthy diet 써놨어요. healthy, 건강한 식단. low fat, fat 뭐죠? fat 하면 지방이에요. low 하면 낮은 지방의 diet,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식단 다이어트 한번 따라 해보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식단 diet, 식단 diet.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첫 장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두 번째 장은 좀 빨리 한번 해볼까요? birth 있어요. 탄생입니다. 이거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birthday, 생일이 birthday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행복한, birthday, 생일, to you, 당신에게 행복한 생일 되세요가 happy birthday to you 겠지요. 그 앞에 있는 birth 하면 탄생, day, 태어난 날을 뜻하죠. 그래서 birth,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birth rate라는 거 써놨어요. birth rate 하면 뭐 이자, 율 할 때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rate라고 이야기하는데, birth rate 하면 탄생률, 출생률이 되겠죠. 그래서 birth rate 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꼴등이죠. 전 세계에서 뭐 압도적으로 출생률이 꼴등인데, 뭐 누구 잘못이기도 잘못도 아니고 뭐 누가 잘한 것도 아니지만 큰일 났습니다. birth rate 너무 낮아가지고 큰일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birth라는 단어가 이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쓰여요. 예를 들면 또 여기 안 써놨지만 birth control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하면 어떤 걸 통제하고 제한하는 걸 컨트롤이라고 하죠. birth control, 출생을 컨트롤한다. 우리 옛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아마 그게 저 태어날 때예요. 80년대쯤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둘 만나서 잘 키우자인가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인가? 이런 게 있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이를 2명 넘게 못 낳게 1명만 낳게 산하 제한 정책을 썼었죠. 그게 바로 birth control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birth, birth. 좋아요. 그 다음 단어 보면요. death, death. birth와 반대가 death고 죽음이란 뜻이에요. 이 death note라는 만화가 있어요. 내가 저 친구 죽여야겠군 하면 탁탁탁탁탁 노트를 쓰면 꽥 하는 그런 만화도 있고 영화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 제가 옆에다가 death penalty라고 써놨는데 penalty 하면 이제 어떤 형벌이라든지 벌칙을 말해요. death 죽음의 형벌, 죽는 형벌. 예, 우리가 말하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사형제를 death penalty라고 영어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death penalty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찬반 양론이 굉장히 끊임없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death penalty가 없어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언제죠? 저기 김영삼 정부 이후로 한 번도 그 집행을 안 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 막 토론 시간에 이거 논의 엄청 많이 하죠. 나쁜 놈들은 해야 돼. 아니면 반대편에서 자, 근데 우리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좀 권력을 남용하려고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birth, 탄생, 죽음, death. 한번 따라 해볼까요? death, death.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쉬운 단어죠. action이라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액션 영어로 action movie예요. 액션이면 움직임이 동반된 무언가를 액션이라고 해요. 제가 행동이라고 써놨죠. 그 옆에 보면요, 군사 액션.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military action이라고 하면 군사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무슨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러면 군사 행동을 취한다라고 할 때 military action이라고 그냥 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액션 영화에서요. 행동이란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action. action. 좋아요. 그 밑에는요. c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care 하면 돌봄. 돌봄이란 뜻이고 우리 흔히들 health care 그러니까 헬스 케어 하면 건강과 관련된 산업,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헬스케어라고 하죠. 저기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헬스케어. 저기 제일 유명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거에서 회사 이름 뒤에도 케어, 헬스케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잖아요. care 하면 어떤 걸 돌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도 care, 건강을 돌보는 것도 care, 누군가를 돌보는 걸 care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care, care. 아주 좋습니다.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는요, 첫 번째 단어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단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단어. 네, 이걸 영어로 하면 word예요. word. 선생님, word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WORLD라는 걸 써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 할 때의 세계, 전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월드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거 두 개 발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단어는요, word고요. 이 전 세계라고 하는 건 world예요. 조금 차이 느끼셨습니까? L 발음을 중간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정말로 어렵다. 그러니까 단어는 word. 전 세계는요, word예요.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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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좀 느낌 아시겠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두 단어를 비교할 땐 들려요. 보실래요? word, word. 전 세계를 말할 때 world 해서 word. 좀 들리시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 두 단어가 문맥상 완전 다른 곳에서 쓰여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옆에서 써놨지만 English words라고 해서
영어 words, 단어들이라고 쓸 때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어예요. 근데 뭐 월드컵이라든지 국제사회, 뭐 국제 세계가 공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쓸 땐 word예요. 그래서 발음은 실제로 조금 어렵지만 서로 비교하기 네, 같이 쓸 일은 없다. 네, 세계 말고 word 단어라는 word도 있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word, 단어 word, 단어.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요, 기술이란 단어입니다. skill, skill, 스킬이에요. 스킬.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driving skill, driving, drive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skill, skill.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English skill이라고 했는데 영어 기술. 영어를 하는 것도 뭐 영어 말하기 스킬, 영어 듣기 스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요리하는 기술이 좋아, 뭐 나는 아니면 컴퓨터를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굳이 심오하게 막 우리가 엔지니어처럼 자 이거 자동차 만들려면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역시도 스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킬, 스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pop예요. pop.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저도 사실 어릴 때 이 pop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봐도 되게 자주 나오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pop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카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뭐 유럽 가도 카페가 많아요. 근데 펍도 우리나라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펍이 뭐냐면 그냥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바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사람들 뭐 당구도 치고 아니면 그냥 딱 어디 앉아가지고 자 여기 맥주 한 잔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바텐더 같은 사람들이 맥주도 주고 위스키도 따라주고 이런 걸 그냥 펍이라고 해요. 제가 그 밑에 비교라고 써놓고 바라고 써놨어요. BAR, bar.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술집을 펍이라고 안 하고 보통 bar라고 하죠. 근데 이 둘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예, 유럽 문화에선 펍이라고 많이 하고 미국 문화에선 bar라고 해서 그냥 술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pub, pub.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항목이란 뜻의 item이란 단어가 있네요. item, 영어로요, item, item 이라고 해요. 자, 이 아이템 언제 쓰냐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밑에 써놨죠. 사야 할 아이템, 필요한 아이템과 같이 뭐 이런 거예요. 야, 저기 유튜브 방송하려면 어떤 아이템들이 좀 필요하지? 자, 여기서 아이템은 의미가 두 개예요. 아이템 첫 번째, 네, 컨텐츠 그 자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영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뜻은요, 이 장비들도 하나의 아이템이죠. 컴퓨터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 뭐 예를 들면 젊은 여성한테 가장 필요한 아이템은 뭘까요? 40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은 뭘까요? 어떤 것들 하나하나의 개별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한국말로 아이템, 영어로 item. item예요. 따라해 볼게요. item. item.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두 장은 조금 쉬운데요. 지금까지도 쉬우셨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목욕이에요. bath, bath. 자, 우리가 아까 birth, death, bath 여전히 다 th로 끝나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th 어떻게 발음하시죠? 다들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th는 이와 이 사이의 혀를 딱 넣고 바람을 하고 불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bath, birth, death와 같이요. 자, 이 bath 어디 쓰이냐면요, bathroom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종류 너무너무 많죠. 화장실 영어로 뭔가요? WC?
WC라고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죠. WC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표현이 toilet이에요. toilet. 근데 toilet이란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toilet이라고 잘 안 써요. toilet 하면 뭐 변기 정도의 뜻이 될까요? 좀 많이 쓰는 게 bathroom 내지는 restroom이에요. 비행기에서는 lavatory라고도 쓰죠. 자, bathroom 뭐냐? 우리나라 보면요. 욕실이라고 얘기하죠. 욕실에 화장실 변기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bathroom이라고 사실 진짜 우리나라 화장실을 보면 bathroom이 맞아요. 근데 해외 가면은,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해외여행 처음 가고 놀란 게, 여기는 변기랑 샤워실이 달라요. 네, 변기는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은 공간에 탁 그냥 이렇게 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만 써요. 네. 네, 그래서 변기랑 실제로 쉬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 toilet 같은 용어들이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이제 목욕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bathroom도 이야기 많이 하고 내지는 restroom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좀 품위 있게 rest가 뭐냐면 그 휴식하는 게 rest거든요.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격조가 높아지죠. 변기, 토일렛부터 bathroom, 목욕할 수 있는 곳, 좀 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restroom, 좀 쉴 수 있는 곳처럼 좀 표현이 조금 점점 간접적이어집니다. 간접적이어질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쓰시던 토일렛 쓰셔도 알아듣고요. WC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bathroom, restroom, toilet 다 알아듣습니다. 자, 편하신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bathroom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그 옆에 보면 happy bath라고 제가 써놨는데 행복한 목욕. happy bath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되게 싼 한 5,000원짜리 주면 바디워시 한 이따만큼 큰 거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bath는 목욕이다. 그 밑에는요 stress라는 단어 있어요. stress.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실 출발점은 압박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압박.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뭐 동사로도 압박하다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뭔가 이제 어떤 걸 강조하고 압박할 때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밑에 써놨어요. under stress예요. under 하면 어디 밑에예요. under the tree 하면 나무 밑에 under the tree. under the table 하면 책상 밑에요. under 어디 아래에 stress 압박,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쓴 스트레스, 이들이 쓴 스트레스가 얘들이 쓴 스트레스가 뜻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쓴 스트레스 역시도 우리가 쓰는 스트레스도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을 막 보다가 감사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좀 봤어요, 오늘. 근데 진짜 조금 보고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영상에다가 그러니까 의료사고 때문에 본인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를 입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의 감사한 것들을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한동안 되게 멍했었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이 감사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서 여러분께 강의 드리는 거, 강의를 제가 하면 누군가가 본다는 거, 그 보고 또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오진으로 인해서 암의 판정 한번 받으시고 약간 암수술 비슷한 걸 한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결국은 암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두 분 다 건강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저 스스로도 건강한 거 참 감사하고, 감사할 일 찾으면 진짜 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더 저보다 좋은 그 생활 습관과 저보다 더 좋은 삶의 가치관을 갖고 계시지만 어느 날 문득 좀 스트레스, 압박이 좀 있으실 때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제 책 있죠? 책이 처음에 좀 엄청 잘 팔렸었잖아요. 그때 막 품절도 나오고 막 베스트셀러 확 올라오고 그러다가 점점 안 팔리다가 요새 다시 또 잘 팔린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밑에 드레스 한번 드레스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제가 드레스 옆에다가 뜻을 원피스라고 써놨는데 이걸 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피스라고 하면 어떤 단어죠?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위랑 아래랑 붙어 있는 그런 거 원피스라고 하잖아요. 원피스 아니면 그 다음에 투피스라고 하죠. 투피스 이제 중간에 잘려 있는 거. 일단 피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피스를 옆에다 조각이라고 써놨어요. 피스는 조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죠. 원피스는 한 덩어리, 투피스는 두 개 조각이에요. 두 덩어리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는 원피스, 투피스 하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드레스 자체를 원피스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우리가 드레스는 언제 쓰죠? 드레스는 뭔가 우아해야죠. 결혼식 할 때 입는 웨딩 드레스 아니면 파티 같은 데서 입는 이브닝 드레스와 같은 것들에만 우린 드레스를 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원피스처럼 하나로 쭉 떨어지는 걸 원래 드레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피스, 외국인들한테 원피스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요. dress라고 이야기하셔야 알아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dress. 좋아요. 그 밑에는요. GUY에서 guy, 녀석이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원래 이제 guy 하면 뭐 남자,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녀석이라는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녀석이라고 하면 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big, tough, bad 이런 걸 써놨어요. 밑에다가 big guy 하면 큰 녀석, tough guy 하면 터프한 녀석, bad guy 하면 나쁜 녀석 해서 어쩌고저쩌고 guy 하면 그냥 녀석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gu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은요. Lake, Mountain, River, Ocean 하고 우리 자연환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호수, lake예요. 처음 영어 읽으시는 분들께는요. lake 하면 뭐랄까요? 되게 예외 없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죠. lake 전혀 예외 없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Salt Lake City라고 써놨는데요. Salt Lake City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2002년도에 미국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스포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솔트 레이크 하면 솔트 하면 여러분 소금이에요. 레이크 하면 호수예요. 솔트 레이크 시티 도시죠. 소금 호수 도시. 그러니까 이 솔트 레이크 시티에는요. 크기가 엄청나게 큰 소금 호수가 있대요. 예, 솔트 레이크 시티고요. 호수는 레이크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고 다음 단어 볼까요? lake.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죠. 저희 부모님 맨날 등산 요새는 진짜 등산을 매일 가시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게 산을 영어로 마운틴 우리 마운틴이라고 하죠. 일단 발음만 놓고 보면 마운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어는요. mountain 아니고 튼이에요. 튼살에 바르는 튼살 크림 하듯이 튼이에요. mountain.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mountain. 네, mountain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한라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려면 한라 마운틴 설악산, 설악, 마운틴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공식 표기는 한라산 마운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리산 마운틴,
설악산, mountain 정도로 해서 mountain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강, river. 그래서 우리 river 하면 일단 이거 이 얘기부터 할게요. 똑같이 역시나 이게 표기법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강 하면 한 river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강 river라고 하더라고요. 공식 표기법은 이렇고 여러분이 한 river라고 하셔도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river 발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R 발음이랑 V 발음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river 정도로 하죠. 근데 영어는요, river 하셔야 돼요. 혀 넘어가면서 다시 앞으로 나오시면서 river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river 해서 뭐 강이 보이는 아파트들 그런 데는 대부분 다 뭐 리버 시티, 뭐 웰스트림, 뭐 리버 어쩌고 저쩌고, 레미안 리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river 강이고요. 제가 그 옆에다가 moon river라고 써놨는데 이거 아시죠? 이게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서 나왔던 노래 맞죠?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1960 몇 년 영화더라고요. 거기서 오드리 헵번 맞나요? 이렇게 부르죠. Moon river 나나나나나 wider than a mile 이거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moon 저기 달 river 강이에요. 자, 이거 moon river 통해서 여러분 좀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는 ocean입니다. ocean 하면 바다예요. ocean world 하면 그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그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제 나이 때도 많이 가고 더 넘어서도 많이 가는데 그 뭐라고 하나요? 워터파크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말문이 자꾸 막히는데 워터파크 물에서 물 미끄럼틀 타고 막 물에서 막 되고 전 사실 워터파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는 걸 약간 꺼려합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저보다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션월드 바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오션이랑 우리가 sea SEAS, 이 두 단어를 바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둘 다 바다 맞는데 sea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바다, 예를 들면 동해바다, East Sea예요. East 동쪽의 sea, 바다. 오션 하면 진짜 큰 바다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대양, 큰 바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태평양이죠. 태평양 영어로 Pacific Ocean이에요. Pacific Ocean. 그래서 그런 큰 바다들을 오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Ocean.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에는 다음 장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복습 자료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저 책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여러분께 자주 안 드려요. 왜냐면 책 자꾸 얘기 드리면 뭔가 좀 피로도가 쌓일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잘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주 주말에 새로 이제 나올 단어장 책을 이제 새로 나올 건데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제 채널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단어장 책의 원고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 지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손만 보면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5월 말 정도의 시중에 이제 아마 뭐라고 하죠?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책도 좀 많이 봐주시고 영어 기초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마 좋은 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책도 나오면 여러분 이제 열화와 같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자 좀 말을 드렸고요. 오늘 배운 거 이번 장에서 한번 쫙 제가 한 번 읽고 뜻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히 복습하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port 항구요, travel 여행, gym 체육관, diet 식단, birth 탄생, death 죽음, action 행동, care 돌봄, word 단어, skill 기술, pub 술집, item 항목, bath
목욕, stress, 스트레스, 압박이죠. 자, dress, 드레스 입는 거 원피스라고 설명드렸고, guy, 녀석, lake, 호수, mountain, 산, river, 강, ocean, 바다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내일 친절한 대학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